이제 소제목이요.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관계입니다. 자, 요건 좀 이따가 결론 지을 건데, 자, 이걸 보이기 위해서 잠깐 딴 걸 하나 보여야 됩니다. 좀 이걸 보여주면 저게 이제 증명이 돼요. 자, 어떻게 되면 먼저 그림이 있고요. 자, A라는 건 상수입니다. X는 변수예요. 그 X가 움직이는 거거든. A는 가만히 있고요. 그래서 A와 X로 사이에 fx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sx라고 합니다. 이 변수 맞죠? 그러니까 x가 움직임에 따라 면적이 변하니까 x가 변수인 그런 면적 표현이죠. sx라고 놉니다. 자, 여기서 뭘 보이려고 하냐면 x의 증분, 즉 이 x가 만약에 요만큼이 증가했어요. 이 양을 델타 x, 세모라고 쓰지만 델타 x라고 읽습니다. 그럼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델타 x가 되겠죠. 이 점 좌표는 길이가 델타 x니까. 그러면 요 지점에서 이렇게 봤을 때요. 자,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면적 있죠. 노란색 빗금이 차지하는 면적. 네? 요 면적을 뭐라고 놓을 수 있냐면 델타 s라고 놓을게요. 델타 sx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x가 증가함에 따라 넓이도 증가하잖아요. 그죠? 델타 x에 따른 넓이의 증가 양을 델타 sx라고 놓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이것도 면적의 증가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x의 증가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노란색의 면적이 결국 델타 xx인데요. 자, 요 델타 xx를 어떻게 좀 부등식으로 표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요 구간 안에서 이 구간 안에서 자, 이렇게 쓸까? x 플러스 델타 x 요 구간 안에서요 함수 fx의 최대값을 라지 m이라 놓고요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놓겠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게요. 그럼 그림에서 보면 어디야? 최소값이 여기가 되겠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의 높이가 바로 스몰 m이죠. 요 길이가. 그 다음 최대값이 여기 어딘가 있는데 지금 그림으로선 여기가 되겠죠. 그죠? 어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최대값이니까 여기서 요까지의 길이가 뭐 라지 m이 되겠죠. 요게 스몰 m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조선을 이렇게 그립니다. 최소값에서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보이시나 빨간색? 그 다음 최대값을 높이로 갖는 또 그런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주면요. 내가 구하고자 만든 요 델타 sx가 어때요? 요 사각형, 작은 사각형의 면적과 큰 사각형 면적의 중간에 있겠죠, 분명히. 최소 최대를 잡았으니까. 그러면 요 작은 사각형 넓이는 어때? 밑변이 델타 x고 높이가 스몰 m이니까 스몰 m 곱하기 델타 x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라지 m 곱하기 델타 x보단 작거나 같겠죠. 사각형의 면적입니다. 근데 지금은 선생님이요. 델타 x가 양수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x의 증가량이 양수 쪽으로 증가했다고 증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델타 x를 음수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델타 x를 왼쪽으로 잡아서 해도 똑같이 과정은 비슷하게 갑니다. 근데 생략을 할게요. 델타 x는 양수로만 증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관계가 성립하고요. 양변을 델타 x로 나눕니다. 양변을 델타 x로 나누면 델타 sx 이게 지금 뭘 하고 있나 선생님이 이런 친구 있을 텐데요. 자, 이렇게 나눠줍니다. 자, 그 다음에 양변에요. 델타 x를 리미트를 붙이는데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내요.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똑같이 취합니다. 그럼 이 개념이 뭐가 될까요? 이 개념이 생각해봐. x의 증가량분의 넓이의 증가량에서 요게 0으로 점점 접근한다. 요게 결국 s 프라임 x죠. 그지? 그 sx를 미분의 정의잖아요. 이게 결국. 요렇게 되고요. 자, 여기는 뭐가 될까요? 델타 x가 0으로 한다. 즉 x는 가만히 있고 요 값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이쪽으로. 그지? 요 값이 이렇게 줄어들 때에 m의 극한은 뭐가 될까요? 요건 좀 이해를 그림에서 잘 하셔야 돼요. 머릿속에 상상해봐. 요 점이 이렇게 점점 작아진다고. 델타 x가 점점 작아지면 그때 최소값은 어디에 가까워져요? 요게 가까워지죠. 결국 x에서의 값. 요 길이에 가까워지잖아. 잘 봐. 요 선이 점점 작은 쪽으로 요게 접근한다고 생각해봐요. 접근. 그러면 그 중에서 그 함수의 최소값은 결국 여기서의 값이 최소값이 되겠죠. 그대로. 얇은 직사각형이 되잖아.
결국은 자, 요 값이 뭐가 되냐면 x에서의 함수값, 즉 fx가 되네요. 그죠? 가까워지는 극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fx가 되죠. 따라서 요 s'x가 결국 fx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지금 결론인데요, 증명에. 자, 이거를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기호화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S'X, Sx가 뭐였냐면요, 처음에 요 하얀 부분 넓이였죠. 잘 보세요. 하얀 부분의 넓이가 Sx였어요. 그러면 Sx를 적분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A부터 X까지 함수 fx로 둘러싸인 면적. 이건 처음에 정적분 정의할 때, 구분적할 때 설명했었죠? 면적의 개념이 됩니다. 자, 이게 Sx예요. 그러니까 Sx를 미분하면은 fx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중요한 건 이게 아닌데요. 이 다음 게 중요한 거예요, 원래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잠깐 이걸 보였습니다. 자, 하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수업의 좀 뒷부분에서 이것의 일반화된 표현을 쓰긴 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걸 가지고 오늘의 주된 증명으로 갈게요. 네. 자, 이제 본 증명입니다. 자,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관계인데요. 자, 얘가 지금 정적분이고요. 얘가 부정적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써있듯이요. 이 라지 f가 스몰 fx의 한 부정적분이에요. 부정적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고, 이걸 증명한 다음에 계속해서 앞으로는 정적분을 계산할 때 이걸 계속 이용해서 여러분들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암기까지 하셔야 돼요. 자, 증명으로 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까 증명했던 이 사실을 먼저 이용합니다. 자, 그렇죠. 요걸 보였죠, 금방. 그럼 여기서 보면 뭐야? SX를 미분하면 스몰 fx가 되니까요. 이 뜻이 SX가 스몰 fx에, 말로 쓰면 얘가 스몰 fx의 얘도 한 부정적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위에서도 라지 f가 fx의 한 부정적분이라고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스몰 f의 부정적분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여러 개 있으니까. 그래서 얘의 부정적분이 하나가 라지 f도 되고 지금 sx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기호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냐면 sx는 어때요? 지금 얘하고 얘가 다 부정적분 관계니까 어때? 얘하고 상수 차이가 나겠죠? 이해 가시나요? 어차피 부정적분이 여러 개가 상수 차이 나는 거니까. sx를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x 자리에다가 a를 집어넣어 봐요. x에다가 a를 대입해 봅니다. 그럼 sa가 라지 fa 플러스 c가 되는데요. 자, 여기서 sa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sa. 그럼 여기다가 a를 집어넣으면요, a를 집어넣으면 구간의 두 숫자가 똑같아지죠. 그러면 면적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얘기한 a부터 a까지의 면적이라고 생각해봐. 뭐가 나오겠어요? 0 나오죠, 0. 그지? 두께가 없잖아. 그래서 얘가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관계식이 이렇게 되면요, C는 마이너스 라지 FA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요 놈을 갖다가 여기다 한번 집어넣습니다. 요 자리에다. 그럼 얘가 다시 쓰면 SX가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A가 이렇게 됩니다. 이런 관계가 성립하지. 자, 그러면 요거를 지금 SX를 원래 저 적분식으로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DT가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A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X는 또 변수죠, 분명히. 이 등식이 X에 관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X 자리에다가 B를 집어넣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위에서 밑줄 그어놓은 내가 원하는 식의 증명이 끝났어요. 자, 뭐 증명은 솔직히 뭐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이해해서 얘를 암기하시기 바라요. 그런데요, 이거를 그대로 암기하셔도 되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중간 과정에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얘를 바로 한 단계 줄여서 좀 표현을 이렇게 많이 써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이렇게 쓴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스몰 f를 적분한 한 부정적분을 구하고요, 그 부정적분의 두 구간의 끝을 써주곤
위에 거를 집어넣은 값에서 아래 것을 집어넣은 값을 뺀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금방 보인 저 관계식을 이용해서 얘를 한번 적분해 보겠습니다. 이 안에 들은 거를 전체를 fx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fx. 자, 그러면 이 정적분은 어떻게 하냐면 이 fx의 한 부정적분을 먼저 구해야 돼요. 한 부정적분을 구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쓴 다음 윗끝 집어넣은 값에서 아래끝 집어넣은 값을 빼면 됩니다. 됐죠? 그럼 이것의 한 부정적분이 뭘까? 이거 여러분들 그 부정적분 할 때 배웠었죠? 그지? 1차식의 n제곱꼴의 부정적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지? 요게 4분의 1로 나오면서 2x-1의 4제곱 하고 1차항계수의 역수가 하나 더 나왔었죠? 기억나십니까? 네. 이게 어느 한 부정적분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계산부터 해볼게. 1 집어넣으면요. 얼마야? 8분의 1이죠. 전체가. 그 다음 빼기 2 집어넣으면 3의 4승이니까 81? 그러면 8분의 81? 숫자가 좀 안 좋은데.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80? 그럼 마이너스 10 나오네요. 그지? 계산은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적분이 계산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정적분의 계산 방법이다. 이렇게 봐셔도 돼요. 그런데 참고로 선생님이 지금 이것의 한 부정적분을 쓰고 계산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럼 이것의 한 부정적분 중에 하나가 이거 플러스 3일 수도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렇게 부정적분을 쓰고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1 집어넣으면 어때요? 1 집어넣으면 8분의 1 플러스 3 이렇게 되잖아. 그럼 거기서 빼기 이제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8분의 81 플러스 3 이렇게 되잖아. 그럼 결국 이 3은 어차피 없어져서 원래 식하고 똑같죠. 계산이. 그러니까 한 부정적분을 쓰고 계산하는데 그 한 부정적분 중에 그냥 상수항이 없는 거 쓰고 계산하면 제일 낫겠죠. 어차피 있으나 없으나 결과가 똑같으니까. 앞으로는 그래서 이런 정적분 계산할 때 부정적분은 상수 없이 그냥 부정적분 식으로 계산을 완료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적분의 어떤 성질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성질들과 아까 했던 정적분의 계산 공식 있죠? 이제 그걸 조합해서 이제 문제에 적용을 시키는데요. 이걸 다 외우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 하나씩 볼게요. 그냥 외우셔라 하셔도 괜찮은데 설명이 좀 더 잘해줄 것 같습니다. 구간의 끝수 두 개가 똑같을 땐 0이 된다. 면적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죠? 구간에 두 숫자가 자리가 바뀌어요.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버리면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자, 이건 왜 그럴까요? 자, 이거 굳이 증명하자면 이렇게 되죠. 얘가 아까 뭐였어요? 이거 부정적분 구해서 A, B 하면 되지. 그럼 이게 라지 F, B에서 라지 F, A를 뺀 거죠. 근데 이걸 마이너스를 빼내면 FA 빼기 FB로 쓸 수 있잖아. 순서 바뀌어서. 그럼 이거를 다시 쓰면 마이너스 인테그랄 어때요? B부터 A까지 FA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증명은 여러분들이 어떤 기본서나 교과서 보셔도 다 있습니다. 자, 지금은 설명만 할게. 이런 식으로. 곱해진 상수는 빼낼 수 있다는 겁니다. 빼내서 곱할 수 있다. 그 다음 덧셈 뺄셈으로 연결된 적분은 따로따로 적분기호를 분배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곱셈 나눗셈은 안 돼요. 덧셈 뺄셈만. 그리고 5번은 이런 게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A부터 B까지 적분한 정적분은 A부터 C까지 적분에다가 C부터 B까지 적분하고 같다. 뭔지 그냥 느낌이 그렇죠? 그냥 생각하자면 A에서 B까지 가는데 C를 거쳐간다는 얘기죠. A에서 C까지, C에서 B까지 거쳐간다라는 개념으로 써주면 되고요. 덧셈으로. 근데 여기서 알아둘 것이요. C가 꼭 A와 B 사이의 값은 아니어도 됩니다. 어떤 값이든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 적분하는데 1부터 1000까지에다 1000부터 100까지로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C가 꼭 A, B 사이의 수는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증명을 5번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증명되나? 좌변은 자, 요거 하나씩 계산하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썼듯이 라지 fx 하나 부정적분해서 a, b가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은 라지 f 위끝 집어넣은 거 아래끝 집어넣은 요 값이 됩니다. 요게 좌변이 되는 거예요. 우변도 하나씩 계산합니다. 자, 요거 적분하면 또 마찬가지 어떻게 나오겠어요? 바로 쓸까? 그러면은 라지 f 위끝 집어넣은 거, 그지? 마이너스
부정적분의 아래 끝 집어넣은 거죠. 그럼 세 번째 적분은 마찬가지로 라지 F, B에서 라지 F, C를 뺀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놈하고 요놈하고 두 개 더해서 얘가 나와 안 나와? 확인해 보면 나오죠. 없어져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증명은 어렵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계산적으로 정확히 증명이 되기 때문에 자 C는 임의의 실수가 됩니다. 꼭 A, B 사이의 값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네. 자, 이런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요. 이제부터 계산을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정적분의 계산입니다. 근데 문제 하나하나가 다 유형이라서요.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그 의미를 잘 파악하시면서 자, 유형을 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1, 2고요. 2, 1입니다. 그럼 뭔가 위치가 바뀌어 있다는 것에서 통일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죠? 어떻게 바꾸면 돼요? 요 마이너스를 사용해버리면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위치를 바꾸면 되겠네요. 그래주면 앞에 있는 거랑 같은 종류의 정적분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식은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가 X라는 문자가 쓰였는데 얘는 T라는 문자가 쓰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여러분들 이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 예로 먼저 하나를 들면 인테그랄 x제곱 더하기 x dx라는 부정적분하고요. t제곱 더하기 t dt라는 부정적분이 같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개가 같을 것인가? 자, 먼저 밑에 건요. 어렵지 않게 정적분 계산 공식이 있으니까 그대로 해보면요. 자, 이거 어때? 적분하면은 3분의 1 x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x제곱에 이렇게 해서 1, 2 집어넣겠죠? 그럼 뭐돼? 2 집어넣으면은 3분의 8 플러스 2 집어넣으면 2가 됩니다. 거기서 빼기 1 집어넣으면 3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뭐 이렇게. 뭐 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얘를 적분하면 3분의 1t가 되고요. 2분의 1t 이렇게 돼서 1, 2를 집어넣죠. 그러면 2 넣고 1 넣으면 어차피 이거 나오죠. 같네. 결국은 문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나중에 1, 2를 똑같이 집어넣는 현상, 그 작업 때문에 두 개는 같아지는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요. 위에 건 좀 다르죠. 생각해봐요. 위에 건 그냥 부정적분이에요. 그냥 부정적분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이렇게 적분을 한 다음에 적분 상수를 붙임으로써 부정적분이 구해진 거잖아요. 이 두 개가 같다고 할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위에 첫 번째 줄이. 말이 안 되죠, 이건. 문자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같은 식입니까, 이게. 전혀 다른 식이에요. 이해 가시지? 그래서 이건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부정적분에서는 문자가 같지 않으면 절대 같은 부정적분일 리가 없고요. 정적분에서는 식의 문자를 달라도 식의 형태만 똑같으면 같은 정적분 값이 나옵니다. 오케이. 뭐 일반적으로 굳이 쓰자면 A부터 B까지 fx dx는 A부터 B까지 뭐 ft dt도 되고요. 뭐 A부터 B까지 뭐 fs ds도 되고, 이해 가시죠? 문자가 달라져도 정적분 값은 동일하다. 자, 그래서 이 문제도요. 문자를 통일하는 게 좋겠습니다. x세제곱 하고요. 1부터 2까지 얘를 똑같이 x를 맞출게요. dx로 무방하지요. 자, 그래주면 이제 정적분의 성질에서 두 개 정적분을 합쳐서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조금, 자, 그럼 이거 통분하면 어때요? x 플러스 1분의 x 세제곱 플러스 1 되죠? 그럼 이제 위에 게 인수분해 되니까 약분되죠? 그래주면 식이 이렇게 해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dx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이제 이거 계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적분하면은 3분의 1 x세제곱에 2분의 1 x제곱에 x 이렇게 해서 1하고 2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뭐 집어넣는 것까지만 잠깐 해볼게요. 2 집어넣으면 3분의 8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2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빼기 1 집어넣으면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 되죠. 그래서 이거 계산만 해주면 이제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계산 끝났어요. 자, 끝났지만 여러분들 요런 거 계산할 때 있잖아. 참고로 요런 거 계산할 때 조금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적분을 따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색깔을 적분을 따로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제곱 dx,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 dx, 인테그랄 1 dx 생각을 이렇게 하면 돼. 생각을.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3분의 1 x 세제곱에 1, 2 이렇게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2분의 1 x제곱에 1, 2 플러스 x의 1,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를 하나씩 따로 계산하면요. 근데 여기다 2하고 1 넣을 텐데 생각해봐. 2 넣고 1 넣어서 빼면은 어차피 3분의 1 있죠. 요 앞에 3분의 1을 요 앞으로 빼내도 무방하지요. 생각해봐요. 어차피 3분의 1 곱한 다음에 빼나. 다 뺀 다음에 나중에 곱하나 상관없거든. 얘도 마찬가지. 요 2분의 1을 요로 빼내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면 요걸 쓰면 3분의 1 하고 괄호 열고 2 넣으면 8 빼기 1 넣으면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2분의 1 해서 4 빼기 1 이런 식으로. 이거 계산해도 어차피 얘랑 같은 결과 나오죠.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지금 얘가 얘 빼기 얘를 계산한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왜 두 가지를 다 설명하냐면요. 한 번에 뭉쳐서 해도 되고 따로 해도 되는데 이 식이 복잡한 경우는요. 분수가 좀 많고 식이 복잡할 때는 한 번에 계산할 때 계산 오류가 많이 나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것보단 이것끼리 묶어서 이렇게 얘하고 얘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할 때가 편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 편하신 거 하면 되지만 간단할 땐 이렇게 하시고요. 빠르게. 좀 식이 복잡해서 뭔가 길어질 때는 따로따로 하는 게 더 계산해서 안전합니다. 예.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구간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는데 다르네요. 마이너스 10, 10. 그럼 이거는 얘를 플러스로 바꾸면요. 바꿔볼까 그냥? 바로? 그지? 이렇게만 쓸게요. 그러면 좋아. 마이너스 1부터 0, 이건 똑같아. 얘를 플러스로 바꾸고 0, 1.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까처럼 합쳐지나요? 구간이 똑같지 않잖아. 그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지금은 뭐가 똑같은지 보세요. 아까는 구간이 똑같았다면 지금은 요 안에 들어있는 식이 똑같죠? 이걸 캐치하셔야 돼요, 이걸. 그러니까 요 식 두 개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까 했던 성질 중에 이런 거 썼죠? 마이너스 1부터 이렇게 생각해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하고 다시 0부터 1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합치면 어때? 연결되죠, 구간 자체가. 그래서 아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합쳐서 구간이 합쳐지는 거죠. 같진 않더라도. 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 식은 그대로 식 두 개가 똑같으니까 여기다 옮겨 쓸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걸 계산하면 되는데요. 자,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 적분할 수 있겠죠? 각각 다 적분해서 아까처럼 계산할 수 있는데, 자, 그렇게 하면 좀 복잡합니다. 지금 이 문제의 유형은요, 이 문제의 유형은 이거예요. 잠깐 이쪽으로 옵니다. 우함수와 기함수 얘기예요. 우함수, 기함수. 예를 들어서 우함수 먼저 볼게요. 자, 우함수는 뭐야? y축의 대칭인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fx라고 잠깐 놓을게요. 그런데 만약 이거를 마이너스 a하고 a, 특수성이 뭐냐면 구간의 양끝이요, 절대값은 같으면서 부호는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려는 유형이 이 유형이에요. 꼭 구간의 특수성이 이겁니다. 부호는 다르고 절대값은 같은 것이 두 수가 구간의 끝일 때입니다. 자, 이럴 때 이 우함수를 적분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생각해봐요. 뭐 면적 개념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볼게요. 이게 원래 증명으로는 다르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이 성질은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빨라요. 그럼 요 면적 개념이죠, 지금. 그럼 얘는 0부터 a까지 요 면적의 2배가 되겠죠? 양쪽이 똑같을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꼭 우함수일 때 받아들이시고요, 뜻을. 기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함수가 원점의 대칭인 어떤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fx라고 쓸게요.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a고 똑같이 a라고 잡으면요. 그럼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 특수한 구간에서의 이거는 지금
요거는 지금 우함수입니다. 지금 똑같이 F라고 써서 그런데 얘는 기함수예요. 함수 종류가 달라요. 자, 요걸 계산하면 뭐가 될까요? 즉, 요 생각해봐요. 여기서부터 요까지 적분하면 뭐가 되냐면 얘는 마이너스 A부터 0까지에다가 0부터 A까지라고 볼 수 있죠. 두 개로 쪼갠다면. 근데 우리 저번에 그지? 정적분 처음에 이 면적, fx가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면적 값이 바로 얘가 되겠죠. 얘는. 뭐 면적을 A라고 치면 얘는 뭐가 됩니까? 이 면적이 A면 이 면적도 A일 거 아니야. 하지만 밑에 있기 때문에 면적의 음수값이 나왔었죠. 이 정적분은. 기억나세요? 그럼 결국 뭐가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봐요. 이렇게 해서 기함수와 우함수의 특수성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 문제 풀 때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얘를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5제곱 dx 이걸 따로따로 생각한다고 생각해봐. 여기 4는 빼내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3제곱 그 다음에 6은 빼내고요. 마이너스 1까지 x제곱 dx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1까지 1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이렇게. 왜 이렇게 쪼개냐면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함수 중에서 어때? 옆에서 성질 보면 기함수는 다 0되는데 이걸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이걸 쓰나 해. 뭐가 돼? 기함수 어디 있습니까? 그지? 홀수 차이는 요거 기함수죠. 그럼 이거 적분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0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홀수 차이니까 0 됩니다. 남는 거 이 두 개예요. 그래서 요것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렇다면 자 보세요. 실전에선 이렇게 가지 말고요. 바로 이렇게 갑니다. 바로. 무슨 얘기야? 요게 기함수니까 이거 어차피 0 될 거니까 처음부터 지워버리는 겁니다. 기함수인 걸 지우고 나면 이 특수한 구간에서 남는 건 우함수만 남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죠? 그럼 이 우함수는 또다시 어때? 0부터 1까지의 2배로 써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나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 곱하기 적분하면 할 수 있겠죠? 이거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해서 0, 1 그죠?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 꼭 이렇게 빠른 계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문제인데요. 문제는 보셨겠죠? fx가 이거일 때 이걸 구하랍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풀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요. 구하라는 것에 충실합니다. 즉 요거를 알아야 적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식을 알아야 x를 곱할 수 있을 거고 그래야 적분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럼 fx-1을 구합니다. 우선 필요한 게 이거니까. 그럼 여기 x 자리에다가 어때요? x-1을 다 넣으면 되죠? 이런 식으로. x에다가 x-1을 다 넣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요거 구간에도 다 넣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좀 혼동 많이 하더라고. x-1을 모든 x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집어넣어 달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그래서 얘를 조금 정리하면요. 위에는 2x-3이 되고요. 이거 풀면 어때요? 마이너스를 넘어가니까 x는 2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얘는 그대로 x-1의 제곱 얘는 x가 2보다 클 때 이렇게 되죠. 됐습니다. 그래서 요 식이 이렇게 된다를 가지고 이제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x를 하나 더 곱해야 되죠? 그럼 여기다 x 하나 더 곱합시다. 그지? 그럼 이거 한 번 더 쓸까? 그래야 되네. fx-1은 자, 한 번 더 쓰지 뭐. 여기다 곱하면 2x제곱 마이너스 3x가 되고요. 여기 x 곱하는 거 아니야. 구간은 그냥 있는 거죠. 식에다 x 곱해라 이런 얘기거든. 그럼 x 곱하기 x-1의 제곱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식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이거를 1부터 3까지 적분하면 됩니다. 이 함수를. 지금 이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진 않을 거지만 이 함수를 이 함수가 있는데 어때? 1부터 3까지 이 함수 적분하는 얘기거든 지금. 그죠? 근데 지금 함수식이 두 개로 쪼개 있어요. 2를 기준으로. 그 2보다 작을 때 클 때 식이 다르니까 얘를 한 번에 못 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지? 1부터 2까지와 2부터 3까지를 쪼개야 되겠죠? 그래야만 이걸 쓸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2를 기준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자, 식을 다시 한번 쓰면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요 식이 어때요? 1과 2 사이, 요 구간이 x의 범위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x의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x가 1과 2 사이의 값에서 적분한다는 얘기니까 결국 2보다 작은 이 식이 결국 요 식이 되겠지요. 그럼 이해 가시나요? 그럼 1부터 2까지 저 식을 여기는 써야 되고요. 그 다음 얘는 2부터 3까지는 x가 2보다 큰 값이니까 분명 요 식을 써야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계산이 남았는데 계산 생략해도 될까요, 여러분들? 그죠? 계속 하고 있잖아, 선생님이. 적분해서 이거 2개 넣어서 이건 싹 전개해야 됩니다. 이거 한 번에 적분하려면 위험해요. 싹 전개해서 적분해야 됩니다. 그럼 계산이 좀 복잡해져요. 하여튼 어쨌든 이런 복잡한 계산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정확하게 낼 수 있을 정도로 계산에 좀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풀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풀이로 가는데요. 두 번째 풀이로 가는데 자, 이거 문제를 다시 한번 쓰지 뭐. 자꾸 화면이 왔다 갔다 하면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일 때 1부터 3까지 x. 자, 이거 구하라가 문제죠.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요. 두 번째 방법은 이 식을 바꿉니다. 이 식을. 왜? 나와 있는 게 fx니까 얘를 fx 꼴로 바꾸자는 얘기예요. 얘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이제 쟤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럼 얘를 어떻게 바꾸냐? 치환적분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치환적분. 네? 자, 이 식에서 x-1을 t로 바꿉니다. 자, 이 치환적분은 이과형이에요. 문과에서는 배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기 때문에 선생님 저번에 소개했었죠? 얘를 t로 바꿔버려요. 이 식 전체를. 그러면 요걸 t로 바꾸면서 양변을 미분해요. 왜? 어차피 얘도 바꿔야 되거든. 그지? 기억납니까? 요거? 그러면 양변을 미분하면, 즉 t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1 나오죠? 결국 요거 옮겨 곱하면 dt는 dx랑 같다. 이렇게 놓게 되면요. 자, 이제 내가 구하고자 하는 1부터 3까지 자, 요걸 한번 바꿔보자. 자, 이거 어떻게 돼? 인테그랄 x값이 1이면 이게 x값이죠? x값이 1이면 t값은 0이 되고요. x값이 3이면 t값은 2가 되고요. 그 다음 요 안에 걸 내가 t로 놨으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ft가 되고요. 앞에 있는 x는 뭐가 될까? 여기 x는 1 넘어가니까 t 플러스 1이 되고요. dx는 dt랑 같으니까 dx 자리에 그냥 dt 써도 되겠죠. 결국 구간이든 식이든 끝에 변수든 전부 다 t로 바꾸면 그게 치원적분을 한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구한다고 생각해버려요. 그러면 ft라는 것은 어때? 아까도 정적분의 성질에서 얘기했듯이 t를 갖다가 다시 x로 다 문자를 바꿔도 무방하잖아요. 같은 정적분이잖아요. 정적분에선 같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fx에다가 x 플러스 1을 곱하면 되니까, 그지? 그럼 요 식의 양변에 x 플러스 1을 곱해요. 그럼 여기다 잠깐 써볼까? x 플러스 1 곱하기 fx는 여기다 x 플러스 1을 곱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2x 마이너스 1 구간은 그대로 1보다, 그 다음 여기도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구간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식을, 요 함수식을 0부터 2까지 적분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0부터 2까지 이 함수를 적분하는데 이 함수가 1을 기준으로 잘려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인테그랄, 그렇지. 0부터 1까지와 1부터 2까지로 쪼개면 되겠죠? 요 식이 x 플러스 1 fx, 요 식이 x 플러스 1 fx 이렇게 되죠. 자, 그래주면 이제 요 식이 어때? x가 0과 1 사이일 땐 요걸 따르면 되겠죠?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1 dx 이렇게 되고 1부터 2까지는 x가 1보다 크니까 요 식을 따르면 되겠죠? 요 식.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됐죠? 좀 긴데요. 자, 이제 얘를 여러분들 다 전개하셔야 됩니다. 얘 다 전개하셔서 적분하는 건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이 계산도 정확히 나오셔야. 결국 아까 첫 번째 풀이와 이 풀이의 답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뭐를 바꿔서 푸냐에 따른 시각적인 차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자, 이거를 계산하라가 문제죠.
근데 아까하고 다른 건요. 절대값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까는 그냥 다항식들이었거든. 그냥 적분 구해서 계산만 하면 끝났지만 얘는 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어떤 친구는 이럴 수 있어요. 뭐 좀 이거를 일단 여러분들 요 구간을 꼭 기억해. 0부터 3까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x가 0과 3 사이에서 얘를 적분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절대값이 있으면 우리는 적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럼 절대값 기호를 없애야 되는데요. 없애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구간을 나누는 거였죠. 기억나십니까? 자, 방정식도 그렇고 부등식도 그렇고 절대값이 있는 문제는 구간을 나누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야 절대값 기호가 없어지거든. 그럼 구간을 나누기 전에요. 여러분들은 이 함수를 한번 살짝 그려보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다항식은 굳이 그릴 필요가 없죠. 그냥 계산하면 끝난다 그랬어. 하지만 절대값은 나누는 구간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하려면 그래프를 그려서 어떻게 구간을 나눌까를 고민하는 게 좀 안전해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거는 다 아시죠? 근데 우리가 계산할 적분이 0부터 3까지입니다. 요까지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있는 요 함수를 적분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0부터 3까지. 이렇게 적분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0부터 2까지의 함수, 요 함수하고 2부터 3까지의 요 함수가 식이 다르죠. 식이. 이해 가시나? 여기는 식은 뭡니까? y는 x제곱 빼기 4의 식이고요. 맞죠? 요 뒤집어진 건 뭐예요? 요 뒤집어진 놈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죠? 그치? 그러니까 요 부호가 플러스인 거 마이너스인 거 두 가지가 합쳐진 거잖아요. 이렇게. 아하. 그래서 결국 0부터 3까지 적분을 하려면 0부터 2까지와 2부터 3까지를 분리해야 되겠구나가 생각나야 됩니다. 왜? 이 식이 달라지잖아요. 생각해봐요. 식이 달라지잖아. 됐습니다. 그래서 아하, 요까지는 요거를 적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2부터 3까지는 요거를 적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뭐 계산은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이거 적분해서 이제 구간 넣고 빼면 되죠? 안 합니다. 자, 두 번째 건데요. 자, 이제부터 좀 어려워요.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쟤는 다 숫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여긴 문자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문자. 그러면 당연히 이 적분의 결과는 A가 포함된 식으로 결과가 나오겠죠. 숫자로 나오지 않겠죠. 당연히. 자, A가 포함된 게 어떤 답인데요. 얘도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아까처럼 그냥 Y축은 생략할게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구간은 0부터 마찬가지 A까지죠. 그럼 0은 여기거든 지금. 0은 여긴데요. A가 어딘지를 몰라요. 만약에 A가 요쯤에 있다면 아까와 비슷하죠. A가 요쯤에 있다면 어때요? 0부터 2까지와 2부터 A까지로 쪼개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요. A가 어딘지 몰라요 지금. A가 여기일 수도 있죠. 이해 가세요? A가 여기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부터 A까지니까 요것만 적분하면 되죠. 그냥. 이해 가세요? A가 만약에 여기라면 어떨까요? 그러면 0부터 A까지 적분하면 A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A가 양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선입견.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0부터 A까지 적분하면 어때요? 0부터 마이너스 2까지는 요거 적분해야 되고 마이너스 2부터 A까지는 요거 적분해야 되잖아. 또 다르잖아. 이해 가세요? 아하, 결국 이게 A가 어딨냐에 따라 경우를 어떻게 나누냐가 결정이 되니까 이 문제는 이 정적분을 경우를 아예 나눠야 돼요. 이렇게 첫째. 어떻게? A가 금방 그림에서 봤듯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요. 그리고 A가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 있을 때. 그 다음 세 번째는 A가 2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눠야만 적분이 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린 보통 절대값 있으면 선생님 이거 x제곱 빼기 4가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착각합니다. 큰일 나요. 이렇게 나눠봤자 적분을 못합니다. 위험합니다. 꼭 A로 나누게 된다는 걸 그림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씩 봅시다. 자,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 요쯤에 있다는 얘기지. 그럼 아까 그린 그림이니까 바로 쓸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쓰냐면 인테그랄
0부터 마이너스 2까지의 요 함수, 요거 한번 쓸까? 그냥 이렇게 좋아. 함수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a까지 이렇게 쓰지게 되겠죠. 그 다음 식만 일단 써볼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a가 요 사이에 있거든 지금. 요 사이에 어딘가. 그럼 여기 a가 있다고 쳐봐. 그럼 0부터 a까지 그냥 요것만 적분하면 되죠. 그래서 얘는 한 번에 0부터 a까지 그냥 얘만 적분하면 되는데요. 결국 얘가 뭐가 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게 뒤집어진 포물선이잖아. 분명히 요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얘를 부호를 어떻게 마이너스 인구로 바꿔 써주면 되겠죠. 바로. 그죠? 어차피 이 함수만 관련돼 있잖아. 이 안에서는. 그 다음에 2보다 클 땐 a가 요쯤에 있는 거거든. 그러면 0부터 a까지를 적분하면 0부터 2까지는 요거 적분하고 2부터 a까지는 요거 적분하겠죠? 그래서 얘는 또 마찬가지 0부터 2까지의 적분하고 2부터 a까지 적분을 쪼개야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은 절대값 이렇게 되죠. 자, 아까 선생님이 얘를 식을 바꿨듯이 얘도 바로 바꿀게요. 봅시다. 0부터 마이너스 2까지는 어때요? 0부터 마이너스 2까지는 이게 뒤집어진 포물선이죠. 그지? 뒤집어진 포물선이니까 어떻게 쓰면 돼? 이 절대값을 마이너스 달고 이렇게 벗기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2부터 a까지는 어때? 요 포물선이죠. 요 포물선은 어때? 여기 절대값에서 플러스인 거죠. 포물선이 위로 벌어진 포물선이니까. 얘는 0부터 2까지는 어때? 여기서 여기까지는 뒤집어진 포물선이니까 요거 마이너스 달고 이렇게 벗긴 식이 되겠죠. 그 다음 2부터 a까지는 요 포물선이니까 그냥 플러스인 요 포물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유, 복잡하다. 자, 그래서요. 자, 계산은 여러분들 선생님이 생략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선 계산을 멈출게요. 이제 요거 적분해서 집어넣으면 되잖아, 다 이제. 그러면 요것도 적분해서 집어넣으면 어때? 여기 a가 있기 때문에 요것만 잠깐 볼까요? 요것만 3분의 1 x 3승 빼기 4x 이렇게 되죠. 부정적분 구해서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니까 그럼 a 넣으면 3분의 1 a 세제곱 빼기 4a 해서 뭐 이렇게 빼기 해서 이런 식으로 식이 써지게 되겠죠. 결국 선생님이 요 결과가 뭔가 a에 관한 식이 나옵니다. 이 전체 다 계산하면 뭐 얘는 계산은 마찬가지. 얘도 a에 관한 식이 나올 거고요. 얘도 쭉 계산해서 더해주면 뭔가 a에 관한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이 세 가지를 그냥 다 언급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a가 이러면 적분값은 이게 된다. a가 이러면 요게 되고 a가 이러면 요게 된다. 이렇게 계산을 끝낼 수밖에 없어요. 복잡하죠. 예. 자, 이런 아이디어로 세 번째 문제도 볼게요. 얘도 어떻게 보면 지금 두 번째 걸 이해했으면요. 이건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 있는 친구는 잠깐 접어두고 여러분들 직접 해보신 다음에 강의 끝하고 비교해 보시기 바라요. 자, 마찬가지 얘도 그리겠습니다. 자, 요 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해서 뭔가 지금 a는 양수라고 했죠. a가 양수니까 분명히 어떤 포물선에서 이렇게 접어 올린 게 분명하죠. 그럼 형태는 요렇게 되는 게 맞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여기가 a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0부터 2까지 적분하랍니다. 0부터 2까지. 그럼 0이 여기거든. 그럼 2가 어딜까요? 2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a가 어딘지 모르니까 지금. 그지? 만약에 2가 여기 있다면요. 그럼 우리는 0부터 2까지 요것만 적분하면 되죠, 그냥. 하지만 2가 여기 있다면 요만큼을 다 적분해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 A2가 어딨냐에 따라 달라지는구나를 캐치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야? 아하, A가 2보다 클 때와 A가 0보다 크니까요. 2보다 작을 때로 나눠주면 되겠구나가 보입니다. 자, 이제 쓰면 돼요. 자, 하나씩 볼까요? 2가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럼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요 적분을 따로 해야 되니까 얘를 어떻게 해? 0부터 a까지의 적분하고 a부터 2까지 적분을 쪼갭니다. 그럼 여기는 결국 뭐 절대값 이렇게 되겠는데요. 그지? 이렇게 되는데 바로 쓸게. 자, 이렇게 쓰지 않고 바로 씁시다. 절대값 없앨 수 있죠?
0부터 a까지는 뒤집어진 포물선이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온 식이 될 거고요. a부터 e까지는 요 포물선이죠. 그러니까 그냥 바로 절대값을 기호를 없앤 요 포물선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이제 e가 요 안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2에. 그럼 0부터 2까지 적분은 요것만 적분하면 되니까 바로 어때? 0부터 2까지 뒤집어진 포물선이 이거죠. dx. 요거만 계산하면 되겠죠. 자, 계산을 생략할게요. 그래서 요거 다 정리해주면 뭔가 a에 관한 식이 나오고요. 자, 이거 계산해주면 뭔가 a에 관한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이럴 땐 이게 답이고 이럴 땐 이게 답이다로 답을 정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값이 들어간 또 거기다 특히 미지수가 포함된 이런 적분은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구간을 어떻게 잘라야 될까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 자, 7번 문제입니다. 자,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이 등식을 만족하는 이 다항함수 fx를 구하라가 문제입니다. 자, 좀 어려워 보이죠? 자, 이 식에서 fx를 구하란 얘기인데요. 우리는 이거를 어찌어찌 만들어서 fx를 구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까다로워요.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단순히 등식 말고도 이용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항함수란 얘기입니다. 이 말을 꼭 이용해야 됩니다.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우리가 잘 놓치는 게 그런 거예요. 실수 x에 대해서 뭘 구하라 할 때 x가 실수라는 조건을 깜빡 잊고 사용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처럼 이런 별거 아닌 조건에서 이 문제에 힌트가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이 fx가요 몇 차식인지를 알아내는 게 가장 먼저 할 일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항함수니까요 1차냐 2차냐 3차냐가 있을 거니까.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막 n차식으로 놔봅시다. 모르니까. 그러면 좌변은 fx가 n차식이 되죠. 차수만 보면. 그 다음 얘는 미분하니까 한 차수가 줄죠. 그럼 두 개를 곱한 다항식은 이건 몇 차식이 됩니까? 그죠? 요거 더 요렇게 차수가 되죠? 생각해 보세요. 차수를 곱하니까. 그러면 요쪽은 어떻게 될까? 차수만 보자면 n 플러스 1차식이 되죠. 그리고 여긴 뭐 상수니까. 그래서 양쪽의 차수가 같은 식이 나올 거 아닙니까? 등식이 성립하니까. 그럼 결국 n은 2가 나오죠. 그럼 결국 얘가 2차식인 걸 알아냈으니까요. 얘가 2차식인 걸 알아내서 fx를 이렇게 놓고 갑니다. 자, 이 정도. 자, 이걸 먼저 알아내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럼 요걸 갖다가 이제 이 등식에다 적용합니다. 그대로. 식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되죠. 그리고 는 인테그랄 자, 적분을 바로 할까요, 여러분들? 그지? 요 fx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그지? 그럼 ft로 들어가서 이제 적분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 3분의 1 at 세제곱 2분의 1 bt 제곱 더하기 ct 해서 이렇게 적분 되겠네요, 그죠? x 플러스 12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전개 한번 해볼까요? 요게 2ax 세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차항이 3abx 제곱이 되네요. 그 다음 1차항이 2ac 더하기 b제곱 x가 되고요. 상수항이 bc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변도 정리하면 x 집어넣으면 3분의 1 ax 세제곱 더하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등식이 성립하니까 모든 x에 대해서 결국 우리는 개수 비교를 쓸 수가 있겠죠. 항등식 개념이지. 3차항 개수끼리 똑같고요. 2차항 개수끼리 똑같고요. 여기가 참 2a 제곱이구나. 전 이상이네. 2차항 개수, 그 다음 1차항 개수끼리 똑같고 상수항끼리 똑같다. 이러면 등식이 4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항등식 개념으로 우리는 4등식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풀면 ABC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다항함수라는 이런 간단한 조건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수능에도 여러 번 났습니다. 자, 8번이요. 자,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fx 구하라가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거 아마 이걸 그러니까 적분을 처음 배우는 친구는 이런 형태의 문제를 바로 풀 수가 없어요. 그냥 경험입니다. 지금 하나하나가 다 문제 유형이죠, 그죠? 자, 이건 어떻게 실마리를 찾아서 가야 되냐면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이게 적분인데 정적분이잖아, 그지? 이 정적분은 지금 fx가 뭔진 몰라서 계산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상수값이 되겠죠. 그잖아. 뭔가 적분해서 0하고 2를 대입해서 뺄 거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얘는 상수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이 문제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게 뭐냐면요. 얘를 갖다가 0부터 2까지 ft dt, 얘를 갖다가 a라고 놓습니다. a는 상수예요. 이거라고 놓자. 자, 이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어떻게 해서 풀리냐 해봅니다. 자, 얘가 a가 되면 요 fx가 다시 쓰면 어떻게 되냐?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라고 쓸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게 뭐냐? 요 등식과 요 등식 두 개입니다. 딱 이제 이 두 개를 써서 어떻게 할 거냐를 생각해 보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지? 요 fx를 갖다가 요 자리에 넣어버립니다. 여기 자리에. 그러면 요 식을 다시 쓸까?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t니까요. t로 바꿔서 마이너스 3t 플러스 a 하고 dt 한 것이 a다. 이런 얘기거든. 자, 희한하게 풀립니다. 그래서 얘를 적분합니다. 그래서 4분의 1t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3t제곱 플러스 at 하고 0, 2 했죠? 계산 마무리할까? 2 집어넣으면 얼마야? 4에다가 마이너스 6에다가 2a 되죠? 0 넣으면 다 0이네, 그지? 이 값이 a가 되는 거죠. 결국 그렇지. 그럼 a가 계산하면 얼마 나오나? 2가 나오죠. a가 2. 결국 a가 2를 구한 게 봐봐. 여기 2 구했죠? 그럼 요거 2 구했으면 바로 fx가 나온 거죠? 참 신기하게 풀리죠? 자, 이렇게 정적분이 포함된 어떤 함수관계식에선 그 정적분을 상수로 놓고 가는구나. 그리고 그걸 꼭 이용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얘가 상수다. 자, 이거 이용하면 안 됩니까? 똑같이. 자, 될까요? 안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구간이 숫자가 있으니까, 그지? 적분해서 숫자 넣으면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은 불청객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적분은 변수가 t거든요. 그럼 t에 관해서 적분한 다음 t에다가 0하고 2를 넣을 거 아니야. 그지? 2하고 0을. 마이너스 1하고 1을 넣을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x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남아있어요. 무슨 말 이해 가시나 이 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t 인테그랄 선생님이 한번 그냥 간단하게 이런 거 하나 잠깐 보여줄게요. 자, xt가 같이 들어있는 식을 적분해 볼게요. t에 관해서. 그럼 어떻게 될까? 요걸 t에 관해서 적분하면 어때? 얘부터 적분하면 2분의 1t 제곱 되겠죠? t에 관해서 적분하니. 그럼 x는 t에 관해서 적분하면 뭐가 될까요? xt가 되겠죠? 그지? 상수가 되니까.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 그럼 t에다가 1 집어넣고 빼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네요. 그럼 전체가 상수가 안 나오고 x에 관한 식이 나오죠? 이해 가시지? 자, 이렇게 x가 들어있는 이런 정적분은 t에 관해서 적분해봤자 상수가 안 됩니다. x식이 되죠. 그러니까 얘를 상수로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재는. 자, 그래서 어떤 테크닉을 써야 되냐면요. 요 적분 안에서 x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x 너 나와 이 말이에요. 밖으로 꺼내야 이제 치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전개해 보면요. x제곱 ft 하고 따로 떼내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t ft에 가지. 그죠? 이렇게 전개해서 적분을 따로 붙인 거야, 그냥. 자, 이렇게 해주면은 요 x제곱이요. 변수가 t인 적분이니까 상수 취급돼서 빠져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x제곱 플러스 x제곱 곱하기 이렇게 됩니다. 여긴 tft. 됐죠? 자, 이렇게 해야만 이제 가능해, 지원이. 그래서 잘 보면 정적분이 여기도 들어있고요. 두 개가 들어있거든. 근데 분명히 다른 거죠. 이건 tft니까. 다른 정적분이야. 그래서 이것이 상수고 얘도 상수니까 둘 다 치환해야 됩니다. 좀 계산이 복잡해요. 자, 그래서 잠깐 한번 여기다 쓸게요.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t dt를 a라 놓고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t ft dt를 b라고 놓습니다. a, b가 상수예요. 이제 이렇게 놓게 되면은 아까랑 똑같아, 이제부터. 이 위의 식을 다시 쓰면 어떻게 됩니까? fx는 x제곱, 요거 a잖아, 그지? a니까 요거랑 뭉치면 되겠네. ax제곱, x제곱이니까
뭉치면 a 플러스 1x제곱 그리고 얘는 상수니까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결국 우리가 할 건 뭐야? 이 fx랑 또 이거를 이용해야 되니까요. 어떻게? 이 fx를 갖다가 여기도 집어넣고 여기도 집어넣으면 되겠죠. 두 군데다가. 좀 넣어볼까요? 그럼 인테그랄 마이너스 1까지 ft가 a 플러스 1x제곱 여기 t로 들어가죠? a 플러스 1 t제곱으로 바뀌고 마이너스 b dt 한 것이 a다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인테그랄 마이너스 1까지 t 곱하기 ft가 a 플러스 1 t제곱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고 dt 이것이 b 이렇게 되겠죠. 아유 복잡하다. 두 개가 치환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적분하면 됩니다. 이거 적분하면 뭐 3분의 1 a 플러스 1 t 세제곱 마이너스 bt 해서 마이너스 1까지. 근데 실제로는 얘가 짝수차기 때문에 우함수라서 앞에서 배웠죠? 이게 우함수입니다. 2차식이지? 2차하고 상수. 그러니까 0부터 1까지로 해서 2배 하면 되겠죠. 그게 좀 편하겠네, 그지? 그렇게 바꿀게요. 0부터로 하고 2배 해도 된다, 그지? 그 다음 이것이 a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도 전개해야 됩니다. 좀 귀찮은데. 그럼 t 세제곱 되죠? 그럼 바로 적분하면 4분의 1 t 4제곱 되고요. 마이너스 bt니까 2분의 1 bt 제곱 이렇게 돼서 얘도 마찬가지 짝수차만 아니구나. 이게 홀수차가 되죠? 그러면 0이 되구나. 그지? 이거 쓸 필요 없겠네. 고맙게도 이게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 가시지? 요거 전개하면은 t 3승하고 bt니까 홀수차만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기함수입니다. 그럼 기함수니까 이게 0 되겠죠, 적분이. 그래서 b는 0이겠네요. 됐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다 이제 1하고 0하고 집어넣으면은 이해 가십니까? 좀 넣어볼까? 1 집어넣으면 3분의 1 a 플러스 1 하고 마이너스 b 되고요. 0 넣으면 0이죠? 그것의 2배가 되니까 이것이 a다. 그리고 b는 0이다. 이렇게 됩니다. 결국 b는 0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a 값이 나오겠죠. 자, 답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a 값하고 b 값을 두 개 알 수 있다는 거죠. 연립방정식으로. 그럼 a, b가 두 개 나왔으면 어디야? 다시 앞으로 가보면? 그지? 어디야? 요걸 선생님 안 썼구나. 지금 우리가 구한 게 요 a 값하고 요 b 값을 구한 겁니다. 지금 그 a, b를 구한 게 바로 뭐야? 여기서 fx가 나온 거죠? a, b 갖다가 여기다 넣어주면 fx가 완성되겠네. 자, 이렇게 t가 변수인 적분에서 그지? 안에 t만 들어있어야 되지 다른 문자가 들어있을 땐 그 문자를 앞으로 어떻게든 밖으로 꺼집어낸 다음에 치환을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자, 이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는 이런 구간에요. 변수가 포함된 정적분이에요. 변수가 포함됩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1번은요. 1번은 그냥 보조 설명이고 중요한 건 2번입니다. 2번이 일단 핵심인데요. 자, 이거 잠깐 그냥 변수에서 혼돈을 좀 피하려고 선생님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정적분을 fx라고 했습니다. 지금 x가 많이 있죠. x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예를 들어서 f3이다. 예를 들어서 이 함수에 x에 3을 넣어라 그러면 어디다 넣을까요? 3을? 여기 다 x인데 이게 전부 다 같은 x일까요? 그러면 3을 어디다 넣어야지 될까? 근데 결론은 여기다 넣어야 됩니다. 이게 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 이겁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느냐? 자, 이거는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앞에서 우리 정적분 처음에 할 때 이런 얘기 했었죠? 정적분의 구간은 같다면 이 안에 있는 변수가 뭐 t로 바뀌든지 아니면 뭐 1x하고 s로 바뀌든지 ds 아무 상관없이 전부 다 같죠? 기억나죠 이거? 어떤 변수로 바꿔도 다 같습니다. 정적분은 그지? 구간만 똑같다면.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요거 보면요. 자, 이거 같은 건데요. 요걸 한번 계산해 본다고 생각해보죠. 계산해 본다 만약에. 그러면 3분의 1t 세제곱에다가 2분의 1t 제곱에다가 이렇게 해서 1x 집어넣겠죠? 그러면 집어넣으면 어떻게 3분의 1 x 세제곱해서 뭐 빼기 해서 결국은 x에 관한 식이 나오죠? 왜? 당연히 x하고 1을 마지막에 넣었으니까. 그럼 결국 그래서 얘가 fx라고 놓은 거예요.
마지막이 x식으로 나오니까 fx라고 놓은 거거든. 그럼 만약에 f3은 여기다 3 넣는단 말은 여기다 3 넣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 x에다 3을 넣는다는 얘기가 요 x에 3 넣는 거죠, 결국. 이해 가세요? 결국 요 x가 아까 요 x였잖아.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하, 결국 적분하면 최종 문자는 얘를 따르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런 어떤 변수가 xx가 같이 왔을 때요, 절대 이 x를 같은 x로 보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우연히 같은 걸 쓴 거죠. 여기다 t 써도 되고 뭐 s 써도 되고 l 써도 되는데 우연히 이 문자랑 같은 x를 쓴 거에 불과하지 이게 같은 문자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참고로 뭐 f3x를 구하라. 에? 이런 식으로 보고 f3x를 구하라 그러면 어디다가 어떻게 해야 돼? 그지? 요 x가 요 x니까 여기다가 3x를 넣어야 되겠죠? x제곱 더하기 x dx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바뀐다는 거야. 이런 게 헷갈리면은 변수가 똑같아서 헷갈리면요, 여러분들이 이래 됩니다. 아우, 전 변수 똑같아 헷갈려요. 그럼 x를 전 t로 바꿔놓고 풀래요. 이렇게 해서 좀 다른 문자로 써도 됩니다. 혼돈을 좀 피하고 싶으면. 네. 자, 이건 변수에 관한 설명이었어요. 자, 좀 주의할 점이었고요. 자, 지금 일단 나오는 핵심은 이 2번입니다. 이제. 자, 긴 공식을 썼는데요,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이걸 그냥 외우냐? 아니죠. 그냥 외우면 좀 머리가 아프고요. 왜 이렇게 됐냐도 알고 외우시면 좀 편한데요. 자, 이걸 적분한다는 얘기거든. 자, 봐. 얘를 적분한 다음에 미분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적분해봅시다, 한번. 선생님, 문자가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기호로만 갖고 어떻게 적분하나요? 그렇죠. 그래서 스몰 f를 적분할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잠시 약속을 스몰 f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를 라지 f로 놓을게요. 그냥 잠시. 그럼 얘를 적분하면 이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치? 라지 fx 쓸 수 있죠? 기호로 잠깐 약속한 거야. 그럼 적분한 다음에 거기다가 gx, hx를 집어넣은 거죠. 일단 적분부터 하면 그거를 요게 t라고 써야 좋겠다. 그지? 변수가 t죠? 그거를 이제 x로 미분해라,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가 위에 식이. 그럼 또다시 dx분의 d는 잠깐 놔두고요. 요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라지 f hx 빼기 라지 f gx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제 미분합니다. 자, 요 놈을 x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얘기지.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미분하면 합성함수의 미분법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라지 f 프라임 hx 곱하기 h 프라임 x 기억나죠? 합성함수 미분법. 얘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라지 f 프라임 gx가 되고요. 곱하기 g 프라임 x. 됐죠? 자, 요건데 결국 여기서 라지 f 프라임이 뭡니까? 요게 결국 그죠? 스몰 f죠. 그래서 이렇게 써지게 돼요. 자, 외우십니다, 이제. 자, 외우세요. 자, 어떻게 외우느냐? 어떻게 외우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게 아래 끝, 위 끝에 적어도 어느 한 군데 변수가 있습니다. x에 관한 변수가 적어도 한 군데 들어있고요. 그 변수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생겼어요. 자, 그때는 어떻게 하냐? 윗끝을 요 안에 있는 식의 변수에다 집어넣고요. 윗끝을 미분해서 곱해준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 빼기 아래끝을 변수에다 넣어주고 그 아래끝을 미분한 걸 곱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윗끝 넣고 윗끝 미분 빼기 아래끝 넣고 아래끝 미분,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이걸로 문제 한번 볼게. 자, 이 공식을 써서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극한이네요. 식의 구조를 잘 살펴보십시오. 자, 이걸 구하랍니다.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 극한을 이미 다 배웠지만 적분하고 극한이 겹쳐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자, 두 가지 풀이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이렇게 한번 풀어봅니다. 어떻게 하냐면 요 전체 적분 있죠? 이건 다 계산하면 이 적분만 보는 거야. 자, 이 적분을 다 계산하면 최종 문자가 뭐가 된다고요? 그죠? x가 되겠죠? 적분해서 이거 넣을 거니까 마지막에 x란 문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fx라고 놓을 수 있겠죠, 전체를. x식으로 나올 거니까 최종적으로. 됐죠? 자, 이렇게 놓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요걸 다시 쓰면요. 리미트하고 x-1분의 얘가 분자죠, 전체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얘가 미분계수의 정의꼴의 형태가 맞아집니다. 지금. 그잖아. 뭐만 필요하면 여기 빼기 F1 필요하죠. F1 알아보세요. X에다 1 넣으면 얼마 나와?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0 돼버리지. 전체가. F1이 0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써도 무방하겠죠. 1이니 0이니까. 그럼 결국 얘가 뭐예요? F'1이구나 이렇게 돼. 우리가 구할 건 이겁니다. 그럼 결국은 F'1을 구하기 위해서 F'X를 구해야 되겠죠, 우선? 그럼 얘를 미분하자는 얘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저기 위에 있는 1X제곱 T세제곱 2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을 얘를 X에 관해서 미분한 게 F'X겠죠. 자, 그지?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게 F'X. 이렇게 돼.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할 수 있죠? 아까 했었던 구간에 X가 있고 그 문자에 관해서 미분하라니까 어떻게 한다고? 해본다. 윗끝을 여기다 집어넣자는 얘기죠. 자, 윗끝을 집어넣어라.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다 T 자리에 들어가니까 여기가 X 6제곱 플러스 2X 4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윗끝을 집어넣고 곱하기 윗끝 미분 2X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마이너스 아래 끝을 집어넣어요. 1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뭐가 되고 곱하기 1 미분하면 0이죠. 이해가세요? 결국은 이 상수는 필요 없구나. 결국 미분돼서 곱하면 0 돼버리니까 이 전체가 없어지네요. 어차피. 그럼 남는 게 됐네요. 요게 F'X입니다.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F'X은 여기다가 X에 1만 대입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값이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네. 자, 이런 풀이가 있는데요. 좀 다른 풀이 하나로 또 소개를 같이 할게요. 어차피. 자, 어떻게 푸는 방법이 있냐면요. 지금 선생님이 전체를 fx라고 놨는데요. 이제 좀 문제를 좀 다시 쓰자. 리미트. 자, 이렇게 되죠. 애니 뭐 안 들어가. 참. 이거 선생님이 계속 실수하고 있었네. n이 무한대가 x가 1로 가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 선생님 문제를 처음부터 잘못 썼네. 그래야 도함수가 되잖아. 미안해요. 자, 요건데 이제 방법이요. 이 뭐를 fx라고 놓냐면 이 부정적분을 넣어요. 부정적분. 인테그랄 그냥 t세제곱 2t제곱 3t 플러스 1dt 이거. 얘를 갖다가 라지 ft라 놓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거 부정적분하면 t에 관한 식이 나올 거니까 이렇게 놓게 돼요. 그럼 요 위에 있는 식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리미트 x-1분의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얘를 적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를 적분하면 어떻게 돼? 실제 이걸 적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것의 부정적분을 쓸 거 아니야. 근데 부정적분이 이거라고 놨죠, 지금 내가. 이 함수의 부정적분을 이거로 놨으니까 이걸 적분하면 라지 f t 이렇게 되겠죠? 그럼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1하고 x제곱을 대입했다고 볼 수 있잖아.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가? 이 적분 얘기야. 요 식의 부정적분을 ft라 놨기 때문에 이것의 부정적분에다가 1 x제곱 집어넣은 거니까.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라지 f x제곱 빼기 라지 f 1 이렇게 나오죠. 됐죠? 요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x가 1로 갈 때 이게 미분계수 정의꼴이 맞죠? 그럼 리미트 어떻게 바꿀까요? 밑에를 x제곱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뭐 하나 빼면 돼요. 여기다 x 플러스를 하나 빼내면 되겠지? 그럼 똑같네. 자, 그래서 결국 얘가 미분계수가 되는구나. 라지 f 프라임 1 그리고 곱하기 x가 1로 가니까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 무슨 말이야? 얘를 미분해서 1로면 된다는 얘기지, 요거? 되겠어요? 그럼 요거 미분하면 뭐야? 바로 그냥 요식 나올 거 아니야. 됐지? 그럼 거기다 1 집어넣는 게 되니까 얼마가 돼요? 결국 계산하지 말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미분해서 1 넣고 2 곱하면 결국 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자, 뭐 둘 다 괜찮아요. 둘 다 괜찮은데 요거는 미분 계수를 찾기 위해서 이런 식변형을 한번 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조금 있고요. 쟤는
요 식을 좀 계산할 때 약간 좀 귀찮다는 단점이 조금 있어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거 쓰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요. 자, 이 등식을 이용해서 fx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입니다. 앞에서 봤던 형태랑 비슷하죠? 어떤 함수, fx가 포함된 어떤 함수 관계식이 주어지고 정적분 포함되어 있고요. 앞에서 뭐 어떻게 했어요? 이런 정적분을 뭐 a라고 놓고 상수로 놓고 왔잖아. 지금 안 됩니다. 그죠? 왜?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기 변수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건 절대 상수가 될 리가 없어요. 그죠? x식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건 치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제가 뭘 이용하냐면 아까 썼던 계속 그 공식입니다. 아하, 구간에 변수가 있을 땐 그 정적분을 미분하는 공식이 있더라 이거거든. 그래서 전체 양변을 미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테크닉이요. 자,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때문에 이 정적분이 있기 때문에 양변을 미분하면 이걸 계산하는 공식을 쓸 수 있잖아요. 그지? 자, 미분해봅니다. 앞에 거 미분, 뒤에 건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고요. 여긴 12x 5제곱 마이너스 12x 세제곱 하고 플러스 2 곱하기. 자, 이제 요거를 미분해야 되죠. 자, 이거 미분할 때 어떻게 한다고? 따로 안 써도 되겠지, 여러분들. 자, 이 정적 미분할 때 어떻게? 윗끝 넣고 윗끝 미분, 아래끝 넣고 아래끝 미분. 그럼 윗끝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x, fx 이렇게 되죠. 곱하기 윗끝 미분하면 1이니까. 그 다음 빼기 상수니까 할 필요 없죠. 어차피 나중에 미분하면 0 되니까. 그냥 이렇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양변을 미분했습니다. 뭐 좀 정리되는 거 없나요? 여기 있네, 그지? EXFX하고, 이거 멀어도 EXFX하고, 이 두 개가 똑같죠. 그래서 없어집니다. 그럼 남는 식이 이제 요건가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X제곱을 양변 미분할 수 있겠지, 요까지. X는 모든 X에 성립하니까. 그러면 F'X가 X제곱 나누면 12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이렇게 되죠?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함수가 구해진 거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함수 fx는, 그지? 적분하면 되겠네, 그지? 요거 적분하면 어떻게 돼? 3x 4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자,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자, 이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지금 한 게 뭐냐면 부정적분한 거죠? 뭔 말인지 알죠? f'을 부정적분해서 지금 구한 거기 때문에 이 뒤에는 반드시 적분 상수가 붙게 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아직 덜 구한 거예요. C를 못 구했습니다. 그럼 C를 뭘 이용해서 구할 건데요? 자, 뭔가 사용하지 않은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등식이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럼 이게 항등식 개념이야. 그래서 X에다 아무 수나 넣어도 되거든. 뭘 넣겠어요? X에다가 아무 수나 넣어도 된다면? 그렇죠. 1을 넣겠죠. 그래야 이 복잡한 게 사라지잖아. 그럼 여기다가 1을 집어넣습니다. 자, 요 테크닉을 꼭 써야 돼요. 그래서 X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 뭐가 나오냐면 F1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냥 0 돼버리고. 됐네. 그럼 요거 여기다 이용하면 C값 구해지겠죠? 그래서 C는 거기에 적힌 그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렇게 다시 한번 구간에 변수가 포함된 정적분이 있을 땐 아까 그 공식, 그지? 미분하면 이걸 미분할 수 있는 공식이 있거든? 그걸 생각해서 양변을 미분한다는 거. 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이 관계식에서 fx를 구하라. 이게 문제죠. 그럼 아까처럼 요거 때문에 양변을 미분하고 싶거든요. 근데 문제는 요겁니다. 이 안에 x라는 불청객이 들어있어서 지금 바로 양변을 미분하면 안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아까 썼던 공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gx, 여기가 hx, 여기가 ft dt고 걔를 x에 대해서 미분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적분 안의 식은 요 변수 t에 관한 식만 이 안에 들어있어야 아까 그 공식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꼭 기억해. 요 변수만 여기 들어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구간에 있는 x가 미분 변수가 되는 거죠. 그런 구조로 돼 있어야만 됩니다. 지금 얘는 이 안에 있는 식이요, t에 관한 식으로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그 공식을 바로 쓸 수가 없어요. 미분에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x 불청객을 빼내야 됩니다. 이 안에 둬서는 미분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아까처럼 이걸 전개해요. 전개하면 1x
xft dt라는 거 하고 마이너스 1부터 x tft 이렇게 분리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요 x를 빼낼 수 있죠. 바로 쓸게요. 요거는 요 정도는 이제 이 x를 요 앞으로 바로 이렇게 빼내겠습니다. 자, 이래서 양변을 이제 미분할 수 있겠죠. 이제는 요 정적분을 보시면 안에 t밖에 없잖아. 딴 변수 없으니까. 자, 이거 미분합니다. 자, 곱의 미분법. 하나 앞에 것 미분 1, 뒤에 것 그대로 이렇게 되죠. 플러스 앞에 거 x 그대로 하고 뒤에 거 미분. 요거 미분하면 뭐가 되겠어요? 이제 위에 거 집어넣고 윗끝 미분해서 곱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fx가 그냥 되겠죠? 1은 쓸 필요 없죠? 그 다음 마이너스 요거 미분하면 윗끝 집어넣고 곱하기 윗끝 미분하면 1이고 아래끝 필요 없죠. 됐네요. 그래서 이거 미분하면 4x 세제곱 2ax 더하기 b 이렇게 됩니다. 없어졌네요. 그럼 남는 식이 이거는 이거다죠. 그럼 또다시 양면 미분할 수 있겠죠? 저 정적분 간단히 하려면. 따라서 미분하면은 얘는 그냥 fx가 되겠고요. 그 다음 얘는 미분하면은 12x 제곱 플러스 2a 이렇게 나오나요? 네. 그죠? 이렇게 되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a를 구해야 완성될 텐데 fx가. 자, 추가 조건, 그지? 이렇게 미분만 해서는 안 되고. 자, 이 등식이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니까 x에다 1 대입할 수 있겠죠? 그럼 x에다 1 대입하면 x가 1 되면 이게 0 돼버리니까 1 집어넣으면 0은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되겠고요. 또 조건이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a 값 안 나오잖아. 그렇지, 아까 이거는 이거다란 등식 있죠? 이건 없어졌어요, 이미. 그럼 이 세 번째 등식에도 또 x에다 1 대입할 수 있겠죠? 그럼 1 집어넣으면 어때? 저쪽은 0 돼버리고 이쪽은 어때? 4 플러스 2a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겠죠? 됐네. 그럼 요 두 개에서 a 값 구할 수 있잖아? 그래, 집어넣으면 이제 답이 나오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문제요. 이 함수의 극값을 구하라가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이미 미분해서 극값 구하는 방법은 다 알고 있잖아. 결국 이 문제는 좀 적분보다 미분 쪽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 정적분을 한번 미분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적분에 좀 하나 유형으로 넣은 건데요. 극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떤 함수의 극값 구하는 가장 기본 해법은 그래프죠.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이 fx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어때? 도함수를 구해서, 그지? 도함수가 0 되는 곳을 찾아서 어떤 증감표를 생각해서 그래프 개형을 구합니다. 자,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바로 미분합니다. 윗끝 집어넣으면 x, x-1, x-2 되고요. 윗끝 미분하면 1이고 빼기 0은 필요 없죠. 이렇게 돼. 결국 도함수가 0 되는 지점이 x는 0하고 1하고 2가 나오잖아. 그치? 그럼 요 세 지점 중에 어디가 극대고 어디가 극소고? 아니면 어떤 지점은 극대극소가 다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어떻게 판단하죠? 그죠? 자, 가능하면 도함수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죠?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요. 그럼 3차 함수가 어떻게 0, 1, 2를 지나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대충 0, 1, 2고 이게 x축, 얘가 도함수입니다. 그죠? 그럼 이 도함수에서 부호 관계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0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고 여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고 여긴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죠? 그럼 도함수 부호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어떻습니까? 0에서는 도함수가 이렇게 바뀌니까 극소가 되겠죠? 됐네. 그러면 극소는 어디? x는 0과 어디서? 2에서 나오겠죠? 2에서 나오고 극대는 x가 1에서 나오겠습니다. 자, 이래서 극대극소가 여기서 나온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은 어때? 극대값은 그냥 F1 구하면 되는 거죠. 아니, 극대부터 구한다면 F1하고 F0하고 F2하고 이렇게 세 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극값이 다 나오게 되겠죠. 이제 어떻게 하나요? F1은 그렇지. 아까 여기식 원래 식에다가 1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럼 얘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이렇게 되죠. 자, 이건 어쩔 방법이 없네요. 여러분들이 다 전개해서 적분을 직접 계산해줘야 값이 다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답을 써주면 되겠죠. 네.
자, 5번이요. 2차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요. gx를 이렇게 두고선 gx가 최소가 되는 x를 구하라가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어떤 함수의 최소값 구한다 이런 아이디어로 가면 되겠죠. 그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때? g'(x) 미분해서 그지? 이게 0 되는 곳 찾아서 또 증감을 생각해서 그래프를 생각하자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럼 미분하면 어떻습니까? 요거 미분하니까 그지? 윗끝을 집어넣고 윗끝 미분하면 1이죠. 마이너스 아래 끝을 집어넣고 x 미분하면 1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요거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우린 얘가 0 되는 곳을 알면 되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일단 잠깐 식으로 한번 해볼게. 자, fx 2차식을 하나 만듭시다. 요거 식을 a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fx 플러스 1은 그지? 요거 전개해서 집어넣는 게 좀 낫겠구나. a 일단 집어넣고 계산해볼까요? 그래요. x 플러스 1을 여기다 넣으면 ax가 되고 x 마이너스 3이 되죠? fx는 그대로 a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다 전개 잠깐 여기다 할까요, 선생님? ax 제곱 마이너스 3ax 마이너스 ax 4 제곱 플러스 5ax 마이너스 4a 이렇게 되죠? 그럼 요게 사라지고 남는 게 뭐예요? 2ax 마이너스 4a죠? 2ax 마이너스 4a입니다. 자, 이래서 얘가 0 되는 x 값은 얼마냐면 2가 되죠? 지금 a는 0이 아니니까 x가 2가 나옵니다. 근데 선생님이 계산으로 이렇게 했지만요. 실제로 이거 0 되는 값을 좀 빨리 찾으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얘가 0 되는 값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요 함수는 뭐예요? 얘가 평행이동 된 거잖아. 얘가 한 칸 절로, 그지? 그 한 칸 밀면은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0이 돼서 이런 함수가 되겠죠? 결국 이게 같을 때니까 교점을 얘기하니까 교점이 여기 나오니까 여기가 1하고 3의 정중앙에서 교점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뭐 그림으로 봐도 됩니다. 자, 어쨌든 x가 2가 나오죠. 자, 2가 나왔는데 2에서 극대야 극소 이걸 판단해야 되잖아. 어때요? 지금 이게 도함수가 요겁니다. 요 그래프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요 그래프는 어때요? 요게 x축이면 직선인데 a는 분명히 양수일 거 아닙니까? 그지? 그럼 직선이 올라가니까요. 이게 G'이거든. 그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잖아? 그래서 결국 극소가 되겠네요. 그죠? 그지? 극소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극소만 가지고 최소라고 할 수 없죠. 그럼 GX는 몇 차식입니까? 얘가 2차식이니까 적분하면 GX는 3차식일까? 아니죠. 생각해봐서요. 2차식에다가, 생각해봐. 2차식에다가 요거 넣고 요거 넣어서 빼봐. 그럼 최고창이 사라지죠. 결국 이게 2차 함수가 돼요. 결국 gx가. 얘가 2차 함수가 됩니다. 2차식 전체가. 그럼 2차 함수인데 x가 2에서 극소가 되니까 결국 아하 여기서 최소가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뭐 됐으면 답은 나온 거예요. 자, 얘가 2다. 이렇게 어떤 계산적으로도 이 문제를 접근할 수는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런 걸 좀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fx를 잠깐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하고 4고 이게 fx예요. 그리고 gx가 인테그랄 x 플러스 1 ft dt 자, 이렇게 됐죠.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얘를 어떤 면적 개념으로 생각할게요. 면적 개념. 함수 f와 x 플러스 1입니다. 어떻게 될까? 만약에 x가요 여기 있다면 그럼 x 플러스 1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해 가시지? 그러면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적이 되죠, 얘가 그지? 얘가 면적이 됩니다. gx가 면적입니다. 근데 x가 여기 있지 않고요. 만약에 여기 있어봐, x가. 그럼 x 플러스 1은 여기 있을 거고 그럼 요렇게 해서 요게 면적이 적분이 되나요? 적분값이 면적? 아니죠. 이때는 면적이 적분값하고 똑같지만 이때는 이 면적에 마이너스 붙인 음수값이 적분값이 되죠. 기억나시지? 생각해봐요. 아하, 이걸 면적 개념으로 생각해보자. 우린 얘가 제일 작은 값이 최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음수 쪽에 최소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양수 쪽에 있으면 최소가 안 나와요. 음수돼야 됩니다. 그럼 음수 면적의 음수값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최소가 되려면 어때? 면적이 제일 크면 되겠죠. 면적이 클수록 마이너스 면적이 되니까 제일 작은 값이 될 거 아니에요. 아하. 그럼 움직여 봅시다. 요 간격이 어차피 1cm니까 간격을 1cm 간격으로 움직여 보면 언제 면적이 제일 크겠냐? 어떨 때? 그렇죠. 딱 정중앙 x가 1과 4의 정중앙이 얼마지? 2.5인가? 2.5? 그 정중앙에서 딱 0.5씩 떨어진 지점. 딱 정 가운데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여기가 2구 여기가 3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요렇게 구간이 정해질 때가 면적이 제일 클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면 정 가운데 있을 때가. 그래서 아하 x가 2면 되겠구나. 얘가 2면 얘가 3 돼서 제일 작은 큰 면적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최소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면적 개념도 참 재밌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적분을 정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정적분의 정의를 좀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냐면요. 아까 했던 그 정적분의 정의를 다시 한번 좀 그려봤는데요. 자, A부터 B까지 요 곡선 fx로 둘러싸인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그지?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이렇게 n등분한 사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바꿨죠. 자, 그래서 뭐 첫 번째 요 좌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b 빼기 a니까, 그지? 요 한마디의 길이가 바로 요게 되겠죠.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a에다가 요만큼을 더한 좌표가 되겠지. 그 다음 요 점의 좌표는 a에다가 이 길이를 2개 더한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형태가. 그러면 첫 번째 사각형의 면적은 어때요? 요 점에서의 함수값이 바로 높이가 되고 밑변의 길이는 요게 되겠죠. 한마디 길이니까. 자, 그렇게 표시한 게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죠? 여기 잘 봐. 요까지가 바로 직사각형의 넓이입니다. 보이세요? 네? K의 1등계 첫 번째 사각형의 넓이에요. 요게 높이 되고 이게 밑변의 길이 되지. 네. 밑변 길이는 다 똑같고. 자, 그래서 이 사각형을 무한히 합한 게 우리 결국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 해서 이런 정적분의 기호로 정의합니다. 근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식의 구조가 비슷하지요.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애가 인테그랄 낸 거고, 요 f 곱하기 이 f가 요게 온 거고, 요 형태가 요 dx가 됐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외우기도 편해요. 결국 이 인테그랄이 무한급수의 표현이다,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외우기가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얘를 이제 어떤 시각으로 보겠냐는 얘기냐면 무한급수를 정적분으로 이렇게 정의했는데 근데 이 정적분의 표현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요 밑에 있는 건데요. 자, 요 정적분을 이렇게 지금 대표적인 세 가지 형태로 바꾸는 걸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위에 있는 표현하고 똑같아요. 잘 보시면 b-a를 갖다가 p로 바꾼 거예요. p로. b-a를 p로 바꾸니까 b는 p 플러스 a가 되죠. 그래서 b 자리에 p 플러스 a 들어간 거야. 이렇게 해서 뭐 형태만 문자만 바뀐 거고 똑같은 겁니다. 자, 이게 정적분의 정의였죠.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거, 세 번째 건데요. 자, 이 두 번째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얘랑 비교합니다. 얘랑. 이렇게 비교하는. 쟤랑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랑 비교할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봐요. 함수 fx가 있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입니다. 지금 이 면적이 바로 요 개념이에요. 요 개념. 근데 얘는 뭐냐? 함수를 보시면 a가 더해졌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함수가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된 거죠. 이해 가시겠어요? 그럼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a가 마이너스 a만큼 가니까 0이 될 거고요. b가 마이너스 a만큼 가니까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여기가 b 빼기 a가 되겠죠. 맞나? b 빼기 a. 그러면 결국 요 함수가 뭐예요? 요게 fx였으니까 요게 f a 플러스 x가 되고요. 그지? 그러면 어때? 요 면적 두 개는 똑같을 거니까 0부터 b 마이너스 a까지 맞지? 요 골로 둘러싸인 면적이나 아까 a부터 b까지 f로 둘러싸인 면적이나 같을 거 아니야. 어차피 평행이동 된 거니까. 그런 개념으로 쓴 겁니다. 보시면 p가 b 마이너스 a죠. 자, 이렇게 평행이동 생각하면 이 두 가지가 같은 결과가 된다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요 마지막 건데요. 요겁니다. 자, 이게 지금 선생님이 써놓은 게 대부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기본서들, 여러 가지 교과서든 다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문제가 정의로부터 이건 평행이동으로 설명이 되지만, 자, 이거를 지금 설명하기가 그림에서 만만치가 않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설명을 좀 반대로 하겠습니다. 자, 요대로 하지 않고요. 요걸 설명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차피 세 가지 형태를 제대로 알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좀 반대로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게 도와주겠습니다. 결국은 사실을 외워야 돼요. 네. 근데 얼마나 좀 부담 없이 깔끔하게 외우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서 한번 세 개를 연습해 보도록 할게.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근데 요거를 지금 문제는요. 요게 지금 무한급수지. 얘를 갖다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죠. 세 가지 방법으로 정적분으로 바꾸겠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이걸 먼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표현으로 먼저 바꿀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딱 외워야 될 게 있어요. 솔직히 아무것도 안 외우고 이걸 하긴 힘들고 외워야 될 게 얘만 정확히 이해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여기서부터 변형해 나가면 되니까 문제가 없거든. 얘가 보시면 요거랑 비교해 보세요. 리미트 시그마, 요게 결국 인테그랄로 바뀐 거죠. 그 다음 잘 보면 n분의 k라는 게 x로 바뀌었고요. n분의 요거 p를 빼냅니다. 어디로 뺐냐면 요 p를 갖다 요 앞으로 이렇게 빼내고 여긴 n분의 1 남았죠. 그래서 n분의 1을 갖다가 dx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마지막 게 어렵습니다. 쉽게 형태가 우리가 외울 수 있는 형태가 되죠. 자, 다시 한번 쓸게요. 자, 보세요. 요 리미트 시그마를 인테그랄 0, 1로 바꿉니다. 그리고 n분의 k를 갖다가 n분의 k 형태를 갖다가 x로 바꿀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 n분의 1의 형태를 갖다가 dx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지금 마지막 요 표현을 우리가 외우는 방법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그대로 바꾸면요. 자, 위에 거 다 씁니다. 그러면 인테그랄 0, 1 되죠. 그리고 요게 식이 5 마이너스 어때? 2x의 4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위에 곱해진 5는 어차피 이 앞으로 다 빼도 되죠. 그 5가 앞으로 나오고 n분의 1 남았으니까 걔가 dx가 됩니다. 되겠죠? 요렇게 해서 자, 요거 이제 정적분을 계산하는데 이 계산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금방 나와요. 요 계산하는 방법은 좀 이따 하게 되고 일단은 요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얘기입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요 표현입니다. 자, 중간에 있는 요 표현으로 바꾸는 건데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여기서만 보고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얘를 저 두 번째 방법으로 바꾸냐면요. 치환을 이용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끝났어요, 이제. 자, 요 놈을 변형해서 두 번째는 이제 치환을 해요. 요 사이에 있는 식 중에서 마이너스 2x를 갖다가 t로 치환하겠습니다. 요걸 치환하면은 자, 이제 이 식을 갖다가 t식으로 바꿀 건데 전부 다. 그럼 어떻게 바뀔까요? 자, 다시 한번 써볼까요, 이거를? 5는 가만히 있고요. 자, 보세요. 여기 있는 0하고 1이 x의 구간이에요. 함수를 생각해. 아까 그지? x축에서 0부터 1까지의 구간이란 뜻이거든. 그럼 결국 이게 x 값입니다. 0하고 1이. 자, 그러면 x가 0일 때 t는 얼마입니까? 0이겠죠. 똑같이. x가 1이면은 t는 마이너스 2겠죠. 이렇게. 자, 그럼 요 식은 어떻게 바뀌냐면 5 마이너스 요걸 t라고 바꿨으니까 5 플러스 t의 4제곱 이렇게 쓰게 되고요. 자, 문제는 이제 dx입니다. 자, 이 dx를 뭔가 t 형태로 바꾸려면요. 얘를 갖다가 한번 미분해 줍니다. 이 식을. 치환한 식을. 그럼 얘를 미분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dx분의 dt, 즉 t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가 나와요? 얘가 마이너스 2 나오죠? 됐지? 그럼 여기서 요 분모 dx를 여기로 옮겨 곱한다고 생각하면요. 옮겨 곱해서 다시 정리하면 dx는 뭐 나와? 마이너스 2분의 1 dt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됐죠? 그럼 요 dx를 갖다가 요 자리 대신해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가 바로 곱하기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1 dt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나? 자, 지금 선생님이
뭘 설명한 거냐면요. 실제로는 문과 학생들은 배우지 않는 치환역분이라는 겁니다. 이과에서 나오는 거지만 식을 변형하는데 되게 효과적으로 잘 이해가 돼서 선생님이 이과 거지만 문과에도 적용을 할게요. 그래서 요런 일부분을 치환해버리면 구간도 t로 바뀌고 식도 t로 바뀌고 dx도 dt 형태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이래서 요 마이너스 2분의 1은 어때? 요 맨 앞으로 빼낼 수 있죠? 얘를 갖다가 뭐 요 맨 앞으로 빼내서 정리한 게 지금 여기 있는 두 번째 방법의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다른 형태의 정적분을 하나 더 만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세 번째는요. 자, 요걸 조금 요 밑에다 쓸까? 여기다. 됐고요. 자, 이제 세 번째는요. 얘를 또 바꿉니다. 자, 두 번째 거를 좀 다시 한번 여기로 옮겨볼게. 마이너스 2분의 1을 빼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5, 0 마이너스 2, 5 플러스 t의 4제곱 dt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얘를 갖다 한 번 더 바꾸는데요. 어떻게 바꾸냐면 또 치환합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있는 5 플러스 t를 갖다가 뭐 딴 문자 s로 바꿀 수 있죠. s로. 그러면 요 식이 다시 써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이너스 2분의 5 곱하기, 자, 구간을 또 맞춰보세요. 이게 지금 t 값이라고 보는 거야. t가 0하고 마이너스 2. 그러면 t가 0 들어가면 s값은 5가 되고요. t가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s값은 3이 되죠. 이렇게 바뀌고, 그럼 식은 s의 4제곱이 되고요. 자, 문제는 t인데 이 dt를 마찬가지 아까처럼 여기서 양변을 미분합니다. 자, 여기 미분해주면 어때요? dt분의 ds, s를 t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생각하면 1 나오죠? 그지? t에 대해서 미분하면 결국 여기서 ds, dt는 같다라고 보이니까 여기서 dt를 갖다가 그대로 ds로 바꾸면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세 가지식이 나왔어요. 자, 다시 한번 자, 요 풀을 잘 보세요. 자, 나온 형태가 지금 요런 형태 하나 나왔고요. 얘 정리한 게 얘였죠? 자, 요런 형태 하나 나왔고요. 또 가장 먼저 외웠던 게 이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아까 설명한 그 세 가지 형태예요. 지금 숫자로 좀 바뀌어 있는 것 뿐입니다. 근데 보시면 문자가 여긴 x, 여긴 뭐 t, 여긴 s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제로 요 t는 마지막에 답을 다 구했으니까 다시 x라는 문자로 바꿔도 무방합니다. 얘를 갖다가 그냥 마이너스 2분의 5에다가 0 마이너스 2 5 플러스 x의 4제곱 dx 이렇게 써도 돼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미안. 여기가 참 아까 선생님 잘못 썼구나. 그지? dt가 ds죠 여기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 있는 s를 갖다가 5부터 3 x 4제곱 dx 이렇게 써도 무방합니다. 문자가 바뀐다고 해서 정적분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다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외울 거는 결국 이것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외워서 이 형태로 바꾼 다음에 내가 원하는 부분의 식을 치환을 통해서 문자를 다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더 다른 문제 하나 더 볼게요. 자, 좀 다른 문제인데요. 하나 더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지금 우리는 얘를 갖다가 정적분의 세 가지 방법으로 표현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건데요.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바꾸려면 리미트 시그마가 필요합니다. 얘가 인테그랄로 바뀔 거고요. n분의 k 형태가 필요하죠. 그리고 뭐 5는 빼내면 되니까 n분의 1 형태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정적분으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바꿀 수 있다. 자, 그런데 아까랑 다른 게 있습니다. 자, 뭐냐면 3n이라는 게 달라졌어요. 아까 n이었던 게 3n 바뀌었죠. 자, 이거를 어떤 도형에서 의미를 잡자면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얘를 갖다가 결국 얘는 3n 등분했다는 얘기야. 어떤 구간을 아까 n 등분했잖아. 그래서 n을 무한히 잘랐는데 3n 등분하고서 n을 무한히 보낸 거예요. 어차피 같은 개념으로 곡선의 넓이가 나오겠죠. 자, 하지만 개념은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실제 계산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아까 여기가 n이었을 때 n분의 k, n분의 1이 필요한 거였거든. 그럼 여기가 3n이란 말은 뭐가 필요하냐면 3n분의 k하고 3n분의 1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리미트 시그마도 여기가 3n 이렇게 돼 있잖아. 얘가 인테그랄로 바뀌면서 얘가 x로 바뀌면서 얘가 dx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식을 좀 바꿔야 되는데요. 자, 어떻게 될까? 자, 리미트 시그마, 요 간단히 쓸게 3n. 그리고 여기 식을 5 마이너스 여기를 3n을 만들어줘요. 그럼 분모 문제에 3을 곱한 거니까 여긴 6k로 보는 거죠. 이렇게 보고 얘도 마찬가지 3n 분모 3 곱하면 되니까, 그지? 그러면 15가 되는데 15는 앞으로 빼낼게. 어차피 나중에 빼낼 거니까요. 그럼 여긴 1 되겠죠.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제 생각은 아까랑 했던 그대로입니다. 요대로 해서 바꾸면 돼요. 그러면 근데 혹시나 또 친구들이 헷갈릴까봐, 헷갈리는 친구는 요 3n을 갖다가 그냥 뭐 라지 n이라고 생각하세요. 라지 n. 아까 봤던 형태로 굳이 하자면 이렇게 생각하면 굳이 혼돈될 게 없어요. 얘를 n, 얘를 n, 뭐 얘를 이렇게 봐버리면, 자,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해볼까? 15 곱하기 얘는 어떻게 돼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인테그랄 0, 1로 바꿉니다. 무조건. 그리고 얘가 5하고 n분의 k가 x로 바뀌니까요. 5-6x 이렇게 되고요. n분의 1이 dx로 바뀌죠. 이렇게 되죠. 자, 이래서 첫 번째 방법으로 일단 정적분을 바꿨습니다. 자, 이제 얘를 갖다가 두 번째 방법으로 바꿀 때는 어떻게? 치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 치환하냐면 일단 일부만 해볼게. 뭐 6x만 해볼까요? 이제는 좀 한번 내가 마이너스 6x 치환해도 되고요. 뭐 6x 치환해도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하시면 돼요. 형태를 바꾸는 거는. 그래서 지금은 6x를 갖다가 한번 t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면 양변을 바로 미분하면 t를 갖다 x에 대해서 미분하면 6 나오죠. 그럼 요식을 갖다가 다시 쓰면 dx는 6분의 1 dt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그럼 요 놈을 갖다가 다른 방법으로 바꿉니다. 자, 15 곱하기 여기 있는 0과 1은 x의 값입니다. 이게 적분 변수죠. x의 값. 그러면 x가 0이면 얼마야? t는 0 나오고요. x가 1이 될 때 t는 6 나오죠. 이렇게 바뀌죠. 그럼 식은 어떻게? 5 마이너스 전체가 t의 4제곱 이렇게 되겠지? 얘를 t로 놨으니까. 그리고 끝에 있는 dx는 6분의 1 dt로 바꿉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죠. 뭐 그래서 여기 있는 6분의 1은, 그지? 여기 있는 6분의 1은 뭐 앞으로 빼내면 되겠죠? 편하게 이렇게 빼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두 번째 방법으로 바꾼 겁니다. 뭐 계산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를 갖다 한 번 더 바꿉니다. 5-t를 갖다가 또다시 뭐 딴 문자 s로 이렇게 바꿔주면요. 그럼 양변을 s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때? 잠깐 x로 했어. ds분의 dt가 되지. 아닌가? 순서를 바꿨구나. 요거 s를 t로 미분합시다. 그래서 dt분의 ds가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 1 되죠? 결국 여기서 dt는으로 바꿔주면 어때? dt 요로 곱하고, 그지? 마이너스 저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dt 이렇게 ds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요식은 다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6분의 15는 놔두고 인테그랄. 요게 지금 t 값입니다. t 값이니까 0 집어넣으면 s가 5로 바뀌고요. t가 6이죠. t가 6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s는 마이너스 1 되죠. 그리고 이 식 전체를 s로 놨으니까 s 4제곱이 되고요. dt는 마이너스 ds니까 마이너스는 빼내고 여기다 ds 써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형태를 s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치환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른 형태가 더 있을 수는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다 바꾸면요.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문자가 t로 돼 있다고 이상할 거 없어요. 맨 마지막에 답지에 쓸 땐 t를 갖다가 x로 둘 다 바꿔줘도 무방합니다. 변수가 달라져도 정적분함 똑같아요. 그래서 얘도 뭐 x로 나중에 이렇게 이것도 맞죠. 그지? 아까 s였는데. 자, 이것도 똑같이 s도 x로 바꿔줘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이 극한을 구하라가 문제입니다. 근데 냄새가 좀 나죠? 우리가 지금 했던 것이 극한을 무한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거였잖아.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극한 계산하래요. 자, 이건 어떻게 정적분을 적용한 문제일까요? 를 생각해 보세요. 얘는 아까 계속 풀던 문제하고 다른 게요. 시그마가 빠졌죠. 시그마. 그지? 그럼 시그마를 여기서 만들어 주란 얘기입니다. 지금은 시그마를 만들어야 정적분으로 바꾸는 형태가 나오니까. 자, 그럼 따로따로 한번 리미트. 자, 리미트 놔두고 얘를 시그마로 둘 다 바꿔봅니다. 분모 분자를. 이렇게 k는 1부터 n까지, 밑에는 k 세제곱이죠. 위에는 k는 1부터 n까지 어때요? n 플러스 k의 세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이 리미트를 갖다가 분모 분자에 따로따로 붙일 수가 없죠. 왜냐면 둘 다 발산이잖아, 지금. n이 커지면 무한대로 다 가니까 분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수렴 안 해서. 그럼 일단 분배하기 전에요. 결국은 나중에 분배는 됩니다. 그러니까 난 거예요. 수렴하니까 설마 이게 답이 발산인데 잘 안 나잖아. 그래서 결국은 붙여서 풀면 됩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지금 붙이면 안 될 것 같고요. 얘를 정적분으로 바꾸려면 n분의 k 형태와 n분의 1 형태가 필요하잖아. 그치? 그 얘기를 잠깐 여기서 해보면, 그럼 n분의 k의 세제곱이 있는데 여기다 n분의 k를 만들려면요, 분모 분자에다가 여기를 n3성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이렇게 뭉쳐지면서 n분의 k가 생겨요. 그러면 이것만 이렇게, 그지? 그럼 여기다 n3성 하나 더 곱해야 되겠죠? 뭐 이런 형태로 바꿔줘야 돼. 그럼 얘를 이렇게 뭉치면 어때, 이제? 1 플러스 n분의 k의 세제곱 뭐 이렇게 생기겠죠? 뭐 이런 건 좀 남지만 이렇게. 자, 이렇게 노려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를 밑에 n3승을 나눠줘야 되는데, 문제가 n분의 k뿐만 아니라 n분의 1도 필요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분모를 여기다 n 4제곱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n3승은 여기로 집어 넣어버리고 하나 남은 건 dx로 쓰면 되니까 이런 건. 그럼 얘만 곱할 수 없으니까 얘도 똑같이 n4승분의 1을 곱해봅니다. 그럼 밑에도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계산을 해주면, 자, 리미트는 가만 놔두고요. 자, 이거 집어넣습니다.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세제곱이 들어가니까 아까 했죠? n분의 k의 세제곱하면서 하나 남습니다. 네,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밑에 거도 시그마 바로 n분의 k의 세제곱하고 하나 남죠. n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서 보면은 어때? 얘가 리미트를 붙였을 때요. 상상해보세요. 인테그랄 1 플러스 x의 세제곱 dx 보여요? 그러면 일정한 상수가 나오겠죠. 아, 수렴하는구나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미트를, 그지? 따로따로 이렇게 붙여줄게요. 바로 이렇게. 네, 됐습니다. 그럼 이제 얘가 어때? 분수. 얘가 따로따로 적분으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의 식은 어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죠? 1 플러스 x의 세제곱 dx가 되고요. 밑에 거는 0부터 1까지 x 세제곱 dx 이렇게 되죠. 됐습니다. 뭐 끝내도 되는데요. 마지막이니까 계산을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적분하면 4분의 1 x 4제곱 0, 1. 위에 거는 4분의 1 플러스 x의 4제곱 하고 0, 1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계산하면은 밑에 거는 1 넣고 0 넣으면 어때요? 1 넣으면 4분의 1이고 0 넣으면 0이니까 빼기 0 됐죠? 위에는 1 집어넣으면 4 나오죠? 됐지? 그리고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그냥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쓰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뭐라 얘기하고 싶었냐면, 요 계산 실수 많이 해서 그래요. 0 집어넣은 게 지금 0이 아닙니다. 요거 많이 놓쳐요, 애들이. 0 집어넣으면 4분의 1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4분의 1 빼야 되는데, 0이면 애들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조심하시라고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15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적분의 계산은 다 끝났습니다. 자, 정의부터 기본적인 계산, 그리고 뭐 좀 어려운 것까지 했는데요. 자, 이 계산이 기본이 돼야 뒤에 넓이 부피 응용할 때도 무리가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